우리는 평소 법을 크게 의식하지는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입는다거나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을 겪게 되는 순간 법은 누구에게나 가장 가까운 현실이 되고 말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검찰과 경찰 이런 수사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쏠려 있긴 합니다만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제도 아래서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내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겁니다. 자, 오늘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형사사법 개편의 의미와 과제를 김용민 부산지방 변호사회 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당장 오는 10월부터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게 될까요? 뭐가 바뀝니까? 10월부터 이제 우리 형사사법 제도가 대변혁의 시기를 맞게 되죠. 네네.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찰청이 폐지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뀌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경찰청,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수사하던 공직범죄수사처 일명 그 공수처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공수처에 더해서 중대범죄를 이제 수사하게 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일명 이제 중수청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중수청에서 또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여기서 또 핵심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 이제 완전 폐지가 되고 그래서 검사가 이제 기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보완 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구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개편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국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좋은 형사사법제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시다시피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지켜주는 그리고 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형사사법제도가 좋은 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지키는 이제 버팀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사법제도가 형사사법제도가 어떤 것이냐, 크게 피해자의 측면, 그 다음에 그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 먼저 그 피해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차가 일단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 뒷받침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법원 중에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이제 법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 장치가 마련된 것. 예. 그다음에 수사 절차가 이제 투명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이제 담보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 투명성과 결과의 신뢰성 때문에 범인이 또는 가해자가 자기의 그 범행에 맞는 상응하는 처벌이 나올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제 제도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피의자나 피고인 측면에서는 국가 권력이나 부당한 어떤 권력이 나쁜 의도로 시민을 범죄자로 이제 지목을 해서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이 좋은 형사사법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예, 거기에 그렇죠. 이제 신속성이 더해져야 되는데 예. 그게 좋은 사법제도다라는 말씀. 사실 형사사건 계속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부산지방 변호사회. 예.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한다거나 아니면 우려할 만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청 폐지,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권 폐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큰 부분이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형사사건 그 처리 결과가 좀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도됐던 강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윤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수사 기관에서 뭔가 좀 비호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형사사건의 결과가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있는지 네네. 믿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보안 수사권만 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범인을 뭐 비호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좀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지금도 좀 형사 사건이 좀 많이 처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예,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또 기록을 보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하면 그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굉장히 좀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이런 논의가 정말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결과는 제도는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변화를 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입어서 고소 고발을 한다거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지금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고소 고발할 때 달라지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네. 수사가 과거에는 이제 경찰 공수처는 거의 공무원만 수사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만나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경찰만 수사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는 뭐 검사를 만날 일이 별로 없다. 뭐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그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돼서 그럼 이제 불송치 결정을 경찰이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는데 이제 요번에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이의 신청을 할 때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뭐 결과를 받고 한 1년 뒤에 이의 신청을 해도 무방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절차를 좀 신속히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3개월 이내에만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아마 지금 뭐 사건 진행하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테고. 예. 그러니까 이의를 신청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었는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예. 이번 개편을 두고 수사 지연이나 공백, 뭐 말씀하셨듯이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면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기관 간의 역할을 좀 명확히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취지도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실제로 좀 우려되는 부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각각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려되는 부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수사 지연 문제라든지 수사에 대한 어떤 공정성, 그 결과의 신뢰성 이런 네네. 문제가 가장 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개편을 인해서 시민들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수사 지연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그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1개월로 명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그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안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과거에는 고소고발 사건을 뭐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 절차를 이제 빨리 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개월 이내에 고소고발장이 제출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수사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이제 보완이 됐습니다. 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제도적으로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이제 만든 것 때문에 일단 기간을 제한한 거는 확실히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범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어... 그 과거에는 이제 그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든 제도의 규정에 3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내도록 네네. 그리고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또 수사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같은 이제 정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 피해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 이런 민생 범죄를 다룰 때 보안 수사의 방식이 좀 달라지는 만큼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려하는 부분과 결국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검사의 법률 지식과 그다음에 경찰의 법률 지식은 좀 현저히 다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 등 그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의 조직, 그다음에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수사 부서마다 법조인 출신, 변호사 출신의 어떤 수사 인력을 좀 대폭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뭐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현재 그 변호사 사이에서도 형사 사건 처리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이 있는데 다행히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3개월 규정을 명시한 만큼 좀 더 빨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되 다만 이 제도 자체가 3개월 내에 수사 결과를 내도록 하는 자체가 오히려 부실 수사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또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그 수사 인력을 좀 더 강화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거는 이제 경찰의 어떤 법적인 능력을 조금 더 고양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 제도도 좀 필요하고 그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 못지않게 결국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보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국가의 형사사법제도가 좋은 형사사법제도가 되어지만 우리 선량한 법 없이도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국가를 믿고 또 사회를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으로부터 그 신뢰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의 신속성, 그다음에 수사 결과의 신뢰성, 그리고 정치 관련 수사 결과의 투명성과 결과의 신뢰성 면에서 합격점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점과 관련돼서 이제 제도를 시행해 보면서 계속 수사가 과거보다 더 느려지지 않는가 또는 수사 결과를 더 못 믿지 않는가 이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규정을 좀 수정하고 보완을 하고 또는 조직을 보강하는 그런 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월부터 시작하지만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시행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갈 필요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형사사법제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시민들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형사사법제도는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법 없이도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향점이 이제 그 목적이 돼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어쨌든 10월부터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저희가 제도를 시행해 보면서 저희가 우려했던 문제점 또는 미처 우려하거나 걱정하지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생기는 또 새로운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 시각으로 계속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그런 국민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어떤 격려도 필요하지만 비판 의식도 필요하고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좀 피드백해주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함께 형사사법 개편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